이 종목 보시면 연기금이 싹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신 사모펀드도 대량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이런 종목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이 신규로 진출하는 2700조 시장, 원전 시장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 종목들 외국인 기관이 쓸어 담고 있어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민 채널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현재 14만 6천 명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15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익민 채널에서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콘텐츠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링크를 터치하시면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 증시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감세 정책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일단 재정 적자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 시장이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다시금 채권 금리가 크게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헤지 펀드의 운영자인 레이 달리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시장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채 시장을 무시하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세 정책이라든지 또는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면 분명히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 하락을 맞춰가지고 큰 돈을 벌었던 그런 투자자죠. 근데 이런 레이 달리오가 다시 한번 더 미국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는 가상화폐를 총괄하는 이 인사가 스테이블 코인법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미국의 국채가 굉장히 수요가 없습니다. 원래라면은 중국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그런 나라들한테 이 국채를 팔아가지고 미국의 재정 흐름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국채를 사지 않고 일본의 경우에도 국채를 사지 않아요. 국채를 안 사고 반대로 매각을 합니다. 이 두 개 국가들이. 그러니까 국채를 매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미국이 부담해야 될 그런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또 국채를 찍어내서 또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기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기관들 또는 국가들 대상으로 팔았던 그런 국채들을, 지금 국채 수요는 기관이나 국가들보다도 개인들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 국채 수요를 맞추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요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관이 됐든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팔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 여파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생소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시면, 자,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것입니다. 항상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안정된 그런 디지털 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1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수익맨 이렇게 가치를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디지털 화폐죠. 디지털 화폐고 요거는 달러. 그러니까 달러와 디지털 화폐를 1대1로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스테이블 코인 가치도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스테이블 코인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달러랑 디지털 화폐랑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코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달러를 코인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사람들이 뭐 미국을 놀러 가거나 또는 달러 국가에 놀러 가면 우리가 기존에는 현금을 가지고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필요가 없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그러면 그게 이제 채권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채권을 다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채권에 투자되는 돈도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채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채권 가격이 안정되니까 금리가 안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 때문에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돈이 채권으로 흘러가서 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에 대한 수요가 특히 국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내려갔으니까 그것을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은 계속적으로 이 채권, 감세와 채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이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뭐 기업들은 뭐 실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증시가 일시적으로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8시인가에 이제 대선 후보들 간에 2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할 것인지 이렇게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연금 의료 개혁, 그다음에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1차 토론 때 1차 토론이 끝나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특히 이재명 후보가 계속적으로 언급한 그런 친환경 이런 얘기들 계속 언급을 하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데 이번에 2차 토론회를 하고 나서도 아마 2차 토론회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토론 때 어떤 내용들을 좀 했는지 좀 살펴보니까 뭐 원전이라든지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그다음에 뭐 원전 확대, 뭐 탈원전 정책 반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1차 토론회 때. 그러면 1차 토론회 때 이야기가 안 나왔던 그런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또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언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음 주에는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그리고 미국의 국채 시장도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대선이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떤 종목들과 어떤 이슈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몇 가지 종목들과 그다음에 몇 가지 이슈를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되냐면 자, 아모레퍼시픽이 이 화장품 시장이 살아나니까 현지에 중국 공장에다가
계속적으로 공장을 또 늘리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죠.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공장을 더 지을 정도면 향후 한 5, 6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해서 중국인 대형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죠. 유커가 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관광을 많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지금 메이저 기관들, 특히 투신이나 사모펀드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하는 흐름을 봤을 때 이 중국 소비주 쪽으로 굉장히 강한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중국 소비주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계속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또는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또는 호텔신라, 이 유커들 많이 오면 또 호텔에서 무를 거잖아요. 호텔신라의 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CJ 올리브영이 상장을 안 하는 대신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CJ의 가치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면세점은 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화장품 사는 이 트렌드를 보시면 옛날에는 면세점에 가가지고 이 화장품을 많이 사는 그런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로드샵이라고 하죠. 네, 로드샵이라고 해가지고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품을 구매하는 그런 트렌드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뭐 명동이나 종로에 올리브영 가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CJ도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죠. 자, 삼성이 우주 산업으로 뛰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이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하고 있죠. 사실 삼성그룹의 이 과거 흐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일단은 삼성그룹의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부분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기업이 됐잖아요. 삼성그룹도 원래는 처음부터 이 쌀가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쌀가게를 하다가 그다음에 뭐 제일모직, 제일제당 뭐 이런 거 뭐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산업으로 넘어가 가지고 뭐 핸드폰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가전제품도 만들고, 그러다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진출하고 이제는 우주 쪽으로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이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웬만하면 실패한 적이 없어요. 자동차 빼고는 웬만한 건 다 그럭저럭 잘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주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부분으로 봐서, 최근에 이제 우주, 로봇 뭐 이쪽으로 진출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우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죠. 특히나 대선 후보들도 우주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한국의 이 스타쉽, 우주선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력이 좀 전 세계적으로 먹힌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보니까 HVM 좀 보셔야 되겠고요. 세트랙아이, 그 다음에 AP위성, 킹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AI가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내년 중후반 들어서는 전기가 굉장히 부족해질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력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전력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력망을 적절한 시기에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결국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S&T 에너지, 제일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증시 흐름도 굉장히 뒤숭숭하고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메이저 수급을 추종하는 매매. 어차피 메이저 수급이 뭐 재무 분석이나 차트 분석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기관들이 관련된 종목으로 계속 매수를 하는지 또는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만 파악을 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승산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도 비행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운전해가지고 그냥 티켓 하나만 딱 끊으면 그거 타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메이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그 티켓을 사서 걔네들의 매수세를 추적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따라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익맨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가 수익맨에서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 메이저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1순위고 2순위가 이제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 있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들, 이렇게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하나씩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에 중국 소비주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요 대장주니까요. 최근에 수급이 좋더라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주 항공 쪽에서는 세트랙아이 요거를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세트랙아이 아니면 HVM, 요거는 이제 두 개 꼽을게요. 오늘 이제 핵심 주제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HVM과 세트랙아이 요 두 종목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전력기기 쪽에서는 일진전기, 그 다음에 제일일렉트릭이나 가온전선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NC 에너지도 괜찮긴 한데 최근에 이제 또 대주주가 매도를 했잖아요, 고점에서.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일진전기나 뭐 가온전선, 제일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 차트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을 보시면, 자,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흐름 중 하나가 일단은 월봉상에 이제 과대낙폭이 나온 그런 종목들을 좋아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해도 괜찮은 흐름이고, 요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상승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 달달한 수익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뭐 월봉이 됐든 뭐 주봉이 됐든 뭐 일봉 흐름이 됐든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흐름을 보시면 일단은 뭐 연기금이나 뭐 사모펀드나 투신 이쪽으로의 이 매수세를 추정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잖아요. 자, 연기금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매수하고 대량 매수하는 이런 흐름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무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보시더라도 뭐 1,000억 정도 흑자에서 계속 늘어나서 한 2017년도에는 한 5,600억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도 차트고, 그 다음에 뭐 수급 흐름도 수급 흐름이고, 그 다음에 재무 흐름도 재무 흐름이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종목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 진짜 잘 가면 한 2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V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V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좋죠. 네,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습니다. 차트 흐름이야 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더라도, 일단은 뭐 현재로서 지금 현재 뭐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일단은 가장 매수하기 적절한 구간을 좀 이제 꼽아보면 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자, HVM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 그러니까 여기 이제 4등분선을 그어보면 23,800원대부터 일단은 21,500원대 요 라인에서 한 공략을 좀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렇게 한번 빠지는 자리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VM도 차트 흐름이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기관을 쫓아가는 것. 메이저 기관을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사모펀드든 연기금이든 투신이든 남의 자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네, 본인들 고유 자금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고객들의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다 하락하든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사모펀드도 연속으로 매수하고요. 연기금, 투신, 여기서는 투신이 좀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 시장의 변수 때문에 한 23,800원 정도까지 빠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셔도 될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지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 강조드리겠고, 자, 세트레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괜찮죠. 네, 흐름이 괜찮고, 사실 가장 매수하기 적절한 구간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43,000원짜리.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밀려가지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빠지면, 제가 볼때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기다리면 한 43,500원짜리, 여기가 43,500원짜리거든요. 이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흐름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 다시 한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일단 뭐 월봉상의 흐름이나 주봉상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그러한 이제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500원짜리, 46,500원짜리도 좀 괜찮네요. 자, 46,500원짜리도 좀 괜찮으니까 요 영역에서 한번 진입을 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은 진짜 한 36,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신다면 큰 수익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도 좋고요, 뭐 재무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세트레가이. 네, 그리고 뭐 차트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차트 흐름이 좋죠. 네. 사실 가장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25,000원짜리, 25,000원짜리 요렇게 빠지는 흐름, 이런 식으로 쭉 밀리는 요 흐름 있잖아요, 그렇죠? 요 흐름에서 공략을 들어가면 가장 좋았을 텐데 우리 놓쳤죠. 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매수 구간은 어디로 좀 잡아야 되는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5,500원, 네, 한 25,500원 정도부터는 좀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를 보시면 뭐 여기 저항대 구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밴드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슈가 터지면 바로 돌파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빠지는 흐름을 좀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일진 전기를 한번 노려보신다면 한 2, 3주 정도는 빠지겠죠. 이번 달이 아니면 다음 달, 다음 달이 아니면 다다음 달. 제가 봤을 때 한 6월 달에서 한 7월 달 정도 좀 이제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면 이때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한 50% 이상의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략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상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수급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특히나 전력기기 쪽으로 해서는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빠질 확률이 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투신이나 외국인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대량 매도를 2번 정도 쏟아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외국인들이 받은 게 아니라 최근에 개인들이 받아요. 그래서 빠지는 흐름을 노리는 것이 좀 이제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적이야 말할 것도 없죠. 2027년도까지 뭐 1,800억 정도의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순이익 적자였는데 2017년도에는 순이익이 무려 1,000억까지 늘어나는 엄청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제일일렉트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일렉트릭도 이제 많이 빠졌다가 또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죠. 자, 가장 적절한 매수 타점이 이제 8,000원짜리. 자, 8,000원짜리를 좀 이제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자, 8,000원까지 또 빠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공략을 하신다면 또 이런 식으로 반등의 시나리오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8,000원과 그 다음에 한 7,500원 요 사이, 여기가 이제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잘 노려보시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제 한 10,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한 4월 요때 찍어야 정상입니다. 요때 이제 필승 자리고요. 확실히 매도가 이렇게 또 때려주고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그럼 또 강력하게 올라가겠지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한 8,000원 라인대까지 또 밀릴 수가 있으니까, 밀리는 자리를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노려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흐름이고요. 자, 최근 들어가지고 수급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투 쪽 수급이 들어오네요. 개인적으로 금투 쪽은 단기 수급이어가지고 그렇게 썩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재무 흐름을 봤을 때 재무 흐름도 좋죠. 자, 재무 흐름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2016년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한 300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일일렉트릭도 좀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온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아주 좋은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원래 가온전선의 이제 매수 타점은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 한 38,000원. 자, 38,000원에서 이제 31,000원. 자, 요 구간에 들어왔을 때가 이제 필승 자리인데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 실제로 이제 여기서 공략을 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좀 달달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을 해버렸으니까 분봉상의 타점을 좀 이제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분봉상의 타점을 잡기도 현재로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라인, 요 빨간색 라인이죠. 이 빨간색 라인과 이 검은색 라인, 요 사이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질지 모르겠어요. 빠지면 좋으련만 빠지진 않을 것 같고, 나는 시간을 보면서 좀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습니다. 연기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다른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수급의 주체들을 보면 이제 외국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온전선은 좀 하락을 할 때까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요렇게 유커, 중국 소비주,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AI 전력기기 관련된 요런 부분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수급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괜찮으시면 제가 강조드리는 매수 타점 잘 잡으셔가지고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민 채널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전자책이라든지 또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 자료들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분명히 복 받으실 겁니다. 네, 많이 많이 참여들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